가장 기가 막혔던 불륜의 사례는 어림잡아 생각을 해보니까 1년만 따져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남자하고 관계를 가진 거죠. 승무원 사례입니다. 이 여자분은 유부녀인 거예요. 2대2로 승무원분과 남자분들 2명이 하루 홍콩에 비행을 나갔을 때 헤매다 돌아오니 시뻘건 피가 범벅이 돼서.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어그의 대표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저는 부부상담, 개인상담, 또 커플상담, 중독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불륜에 빠지기 쉬운 직업이다라고 표현해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직업군의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직업이 특정하게 바람을 많이 핀다 이런 얘기보다 그 직업군에 있을 때 사람의 접촉이 많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만나는 빈도수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외도 불륜으로 가는 확률이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이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술집이겠죠. 당연히 술집이거나 뭐 아니면 노래방 도우미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직업군의 유흥 쪽에 있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외도를 하고 불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상담 사례 중에 상간녀분들의 직업군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노래방 도우미예요. 제 상담 사례 중에. 그리고 동창회에서 만난 전업주부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많은 직업군이 있지만 교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직업군에서도 외도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친밀도가, 동료들 간의 친밀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외적으로 만날 기회도 많지만 동료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야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그런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외도 확률이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바람은 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불륜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정한 직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사례에서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이지 그 직업군 분들이 바람을 많이 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그 보수적이어서 바람이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바람 사례가 있고요. 그것도 친밀도가 높아야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륜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프지만 사실이고요. 이게 직업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만남의 빈도수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에 대한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륜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불륜이 제일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동창회나 동호회 또는 요즘에는 오픈 채팅에서도 기혼들의 만남의 방이 있다고 할 만큼 그런 기혼들만 만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규칙이 이루어지냐면 누군가하고 개인 톡을 해요. 그거를 누가 신청을 했을 때 수락을 하잖아요. 둘은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대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 제가 받은 얘기들인데, 피드백들인데, 그러면 둘이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불륜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다 그래요. 유부남 유부녀들 방이에요. 거긴 기혼자의 방이기 때문에. 근데 대화를 먼저 채방에서 해야 된다라는 규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대화를 좀 2, 3일 주고받은 다음에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직업군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시간의 문제이고, 내가 시간이 많을 때,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불륜에 빠진 분들 중에 직업이 있는 분들만 그런 바람을 많이 피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업주부의 사례에도 굉장히 많은 바람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기가 막혔던 불륜의 사례는 이제 50대 초반의 아내가 외도를 합니다. 근데 외도를 하는지 모르고 있던 이 남성이 저를 찾아와서 아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이트에서 속옷을 많이 사고 집에 거의 놓여있긴 한데 없는 것도 있고, 아이들 라이딩 해주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애를 학원에 가는 시간보다 일찍 보내서 한 5시간의 틈을 벌려서
외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아 이거는 100% 외도입니다. 그랬더니 아 선생님 아니에요. 저한테 뭔가 항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아니에요. 이게 외도가 아니면 제 왼팔을 걸고 제 직업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제가 농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냐, 그 정도로 확신하냐. 근데 정말 이 이야기만 듣고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뒤를 추적하고 녹음기를 뭐 달고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 이제 외도인 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 전업주부의 외도는 어느 정도 선이냐면 앱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20대의 남자들하고만 바람을 핍니다. 50대 초반의 아내가. 그래서 20대의 남자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데 일주일에 3명에서 4명의 파트너를 바꿉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고정으로 한두 달을 만나고 또 바꿉니다. 고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고정으로 만나는 메인이 있어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파트너를 바꿔서 20대의 남자들과 잠자리를 갖고 그날로 세이 굿바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도를 하고 있어서 남편분은 몰래 이혼 준비를 했고 이혼 준비를 해서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이분이 놀랐던 거는 이 아내의 형태가 그냥 호텔을 가거나 모텔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 실내 주차장에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낮에도 관계를 갖고 올라오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고 밤에는 친구 엄마네 집에 간다 그러고 가면서 실내 주차장에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관계를 갖고 헤어지곤 합니다.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줬는데도 팁을 줬는데도 이제 그만 멈추기를 바라서 아내는 그 행위를 멈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어림잡아 생각을 해보니까 1년만 따져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남자하고 관계를 가진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도저히 이분하고는 살 수 있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이혼 소송 끝에 이기셨죠. 그렇게 결말이 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이제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를 만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노래방 도우미 분들이 왜 외도에 쉽게 빠지냐면, 남자들이 왜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에 빠지냐면, 노래방 도우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 사례 중에 보면, 그러니까 뭐 자기네 집을 오픈하면서 자기네 집을 오픈하는 대신 모텔비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2년 3년 동안 교제를 해서 아내한테 들킨 경우도 있으신데, 이 노래방 도우미 분도 유부녀였기 때문에 두 분이서는 따로는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은 아내에게 발각이 되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상간소송과 이런 것들을 당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노래방 도우미 분과 외도를 하신 남편분의 뒤를 쫓아서 보는데, 이 아내분이 노래방 도우미하고 바람을 피는데 이 남편분이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길거리에서 입을 맞추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를 만나면 마음은 주지 않고 어떻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내분은 이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관계를 가졌다라는 사실보다 이 일상생활에서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이런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아내분이 이제 기함을 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아내분이 호스트바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아내분들이 호스트바를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거기 가면 공사를 당하게 됩니다. 공사를 당하게 되는데, 이 아내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남자는 나한테 공사 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했고 걔는 호스트바에 있는 애 같지가 않아, 걔는 좀 순수해, 걔는 어쩌다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진짜 안쓰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사를 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공사가 아니어도 공사로 끝나요. 결국은 불쌍한 애한테 뭔가 주게 되고, 자꾸 주다 보면 더 큰 걸 주고 싶어지고, 받다 보면 더 많이 받고 싶어지는 게 인간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공사로 끝나게 되는데도 그게 사랑이었다고 기억하고 싶은 아내들은 그걸 쉽게 놓지 못해서 연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분들이 되게 많이 호스트바를 가게 되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바빠서 또는 너무 피곤해서 못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을 안 하시는 분들끼리, 친구분들끼리 모여서 다니게 되면 정말 호기심이 한번 갔다가 그 안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고는 합니다. 호스트바에 있는 남성들은 공사를 로맨스와 함께 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맨티스트예요, 거기 계신 분들은. 내 남편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편안해요. 달콤합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멘트를 굉장히 잘 날려주고요. 여자가 좋아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기에 너무 적합한 남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이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스킬이지 본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도 일하면서 나를 막 드러내진 않잖아요. 저도 일을 하고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진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저를 만나면 저는 굉장히 털털하고 잘 웃고 그 다음에 농담 잘하는 그런 아줌마거든요. 제 고집도 있고요. 상담에선 제 고집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저도 나름 고집이 있고 내 고집을 내세울 때도 있는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할 때만큼은 전문적으로 변화되고 일에 충실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제 모습은 또 일하는 모드로 돌아가듯이 호스트바에 있는 남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이 일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뭔지 공부하고 그들은 그게 학습해야 이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일 모드로 들어가는 것 뿐인데 여성분들이 그걸 가지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한 그 남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 남자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들은 결국은 로맨스로 시작해서 공사로 끝납니다. 로맨스로 시작해서 로맨스로 끝나는 것 같은 공사로 끝납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인 분들이 외도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경찰분들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제 임상 사례일 뿐입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같은 부서에서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피는데 아내가 이제 그거를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분도 유부녀예요. 근데 유부녀인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색시였던 거예요. 그래서는 왜 그런 사람이 바람을 필까? 라고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한 새색시가 그래 하는 케이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새색시인 분들이 결혼 전부터 외도를 하면서 결혼은 결혼대로 하고 그리고 그 애인 관계는 끝까지 유지해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남편분들이 굉장히 충격받게 돼서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은행원들 사례도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4주차, 5주차가 됐는데 남편은 그 여자와 바람을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돼서 아내가 배가 불러올 쯤에 이제 바람이 난 걸 들통이 납니다. 그쪽 여자도 이제 새색시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근데 그분은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즐기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돈을 잘 버니까 백을 받는다든지 비싼 곳에 밥을 먹는다든지 비싼 위스키바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만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좀 헤어져 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데도 알겠다고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신의 외도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사분들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살 차이가 나는 주임교사와 20살 어린 평교사 간의 외도를 합니다. 근데 아내도 교사예요. 같은 학교에 있진 않지만 그 상간녀와 남편은 같은 학교에 있고 이 아내분은 다른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하는 걸 알게 됐는데 문제는 동시에 이 아내와 상간녀가 동시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결국은 상간소와 이런 것들을 끝에 이제 둘 다 이제 아이를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주작일 거야 했는데 주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저도 충격받았던 사례고 저는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중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얻는 기쁨이 누구보다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던 사례로 기억합니다. 재밌는 사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승무원 사례입니다. 스튜어디스인 분이
이제 홍콩에 있는, 외국에 있는 은행원 분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은행원 분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 여자분은 이제 유부녀인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게 되고, 이제 뭔가 그 연봉이 굉장히 높은 그 홍콩의 그 은행원인 분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2대2로 승무원분과 남자분들 2명이 하루 이제 홍콩에 이제 비행을 나갔을 때 같이 술 파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과 굉장히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던 게 큰 거예요. 그래서 2대2로 놀다가 술이 떨어지니까 이제 2명이 나갑니다. 이 2명을 두고 술이 많지 않은 채로 나가게 돼서 술을 못 구해서 한참 헤매다 돌아오니 남자의 옷이 시뻘건 피로 얼룩진 채 남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 남자분은 그 스튜어디스 분을 안 받아주려고 그랬었거든요. 유부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 A라는 친구가 이 B라는 친구가 죽은 줄 알고 옆을 보니 여자분도 피가 범벅이 돼서 누워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황당하시겠지만 여자분이 생리를 하는데 남자분을 덮친 거예요. 그래갖고 남자분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관계를 갖고 둘 다 기절해 있던 겁니다. 술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순간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놀랐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상담 사례에서 들었었는데, 이런 사태까지 불러일으키고는 합니다. 불륜의 행동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속이려고 하고, 핸드폰에 비번이 생기고, 카톡에 비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쉴 새 없이 폰을 놓지 않고 하루 종일 문자 메시지나 이제 통화를 하거나, 아내가 옆에 있거나 아이가 옆에 있거나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분들이 이 여성들에게 빠져들면은, 그 다음에는 불륜이 들켜도 관계없다 라는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불륜이 들킨 다음에는 잘못했다고 빌지만, 잘못했다고 빌다가 드자비가 계속되면 나는 이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그 뒤에 가서는 내가 이혼해야 되겠어 이런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런 사례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들이 바람이 외도를 하면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다 간 상태에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드자비를 해도 문제가 되지만 용서를 쉽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쉽게 잡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내분의 마음에 살 수 있는, 처음 연애처럼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따뜻함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내분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람이 난 거야가 더 강해요. 남성분들보다. 그 적반하장 정도가 남자들보다 훨씬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직업군들이 외도에 많이 빠지는 이유나 패턴은 아무래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사람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 접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업무 친밀도가 높아야 효율이 올라가는 직업들, 이런 경우가 외도의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시겠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재밌어요. 자주 만나면 할 얘기가 늘어나고 공통된 화제가 많아지고 서로 같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친밀도를 높여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친구나 지인들 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만나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할 얘기가 많다 보고 함께 많이 웃다 보면 웃음 코드가 비슷해지고, 그 유머 코드가 비슷하다는 건 굉장히 친밀도를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가깝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함께 웃으면 자꾸 가까워져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도를 할 확률이 높아져 갈 수밖에 없겠죠. 자주 보고 자주 웃고 자주 접촉하면 이성적인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내 옆에 있는 내 여자친구나 아내보다 그 친구가 더 괜찮아 보이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 여자친구분이 어느 정도 시그널만 준다면, 남자분들이 그 시그널에 대해서 눈치를 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자가 시그널을 줘도 정말 여자분들이 의리가 있어서 그 시그널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건 외도로 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남자의 문제보다 여자의 문제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항상 바람을 피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보다 여자가 바람 피는 게 더 쉽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맞아요. 여자분들이 바람 피기가 훨씬 쉬워요. 내가 오케이 하면 주변에 그것에 대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남자들이 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외도하기가 좋기 때문에 친한 친구 사이에서의 외도는 이 남편의 문제를 떠나서 그걸 눈치를 채더라도 깨끗하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 바람이 안 나고요. 여성이 친구가 친구 남편에게 사인을 줬을 때는 이 남자들의 거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여자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의리가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매 간에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접했던 사례는 이 외도가 너무 오래돼서 아내분이 깊게 병들었던 케이스인데 본인의 이혼한 언니하고 10년간 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어서 그걸 발견하고 이제 정신병원까지 입원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언니한테 갈까봐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나 지속됐는데 왜 몰랐을까 하면은 그렇게 남편이 여행을 갈 때 이혼한 처형을 챙기더라는 겁니다. 여행을 가도 셋이 가고 뭘 외식을 해도 니네 언니 불쌍하니까 같이 먹자 그러고 힘드니까 도와주자 그러고 이런 부분을 이 동생은 그냥 내 언니를 챙기는 게 나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해준다고 생각을 했지 그게 외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언니네 집에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는데 언니네 집에 발을 대지 않았던 이 여자분이 남편하고 1년 만에 언니네 집에 가게 됩니다. 1, 2년 만인가 몇 년 만에 가게 되는데 그 강아지가 나를 보고는 막 짖는데 내 남편을 보고는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되게 싸납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아내분이 뒤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보게 됐는데 일주일에 2-3번은 언니네 집에 드나드는 남편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외도를 발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가 내 남편이 이제 병원을 합니다. 병원을 하니까 자기가 이러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 남편이 그 부분을 잘하니 그 분야를 잘하니 남편을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워낙에도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이 아내분이 걱정은 했지만 그 친구를 믿었던 거죠. 근데 한 1, 2년쯤 있다가 남편의 핸드폰을 외도를 많이 하는 남편이다 보니 못 보다가 어느 날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됐는데 그 병원 진료를 갔던 내 친구와 그 시점부터 주고받은 카톡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엔 온갖 음담패설과 반말과 서로 애정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이제 상간소송을 시작하셨는데 그 상간소송 대상이 이 여자뿐이 아니라 옆집에 있던 옆집의 애기 엄마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을 통해서 병원에 갔던 몇몇의 그 이혼녀 분들 또는 유부녀 분들이 그 안에 포함돼 갖고 지금 5명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절친하고는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라고 하셨고요. 이 동창하고 우정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함께 중학교 때부터 같은 대학까지 가서 같은 과까지 졸업은 한 너무 친해서 그런 결정을 함께 했던 사이인데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60대의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자고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내가 혼외자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60대 아내에게. 너무 놀랐는데 그 혼외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이분의 고등학교 동창인 케이스.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는지 그걸 알 수 없을 정도로 언제 만나게 됐는지 우연히 이 남자분이 결혼 생활 중에 결혼식 때 왔던 그 친구를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고 우연한 자리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 만남이 늦은 아이 출산까지 40대에 출산까지 하게 돼서 이분들의 아이는 다 컸는데 그 집 아이는 이제 최고등학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엄마 성으로 쓰다가 이제 아이가 좀 장성하게 되니까 아빠 성을 달라고 그 친구인 분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친이었던 고등학교 동창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식에는 왔었던 친구기 때문에 멀다고도 하지 않는 친구인데 그 연락을 가끔은 하고 지내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거의 몸져 누웠습니다. 바람이 나는 이유는요, 친근함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아끼고 나도 잘해줘야 되는 대상이고 이게 친절함이 너무 지나치게 오갈 때 외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사례이긴 한데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은 아니지만 동만 다른 두 집 살림을 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첩을 가까운 아파트로 옮긴 사례인데요. 이 아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아무리 바람을 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파트로 옮겨 놓냐. 근데 그 집에 딸이 하나 크고 있는데 그 딸이 내 남편 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찾아오셨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남편에게 노발대발하자 남편분이 첩인 분을 다른 아파트로 이사시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사를 하라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한 친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서 첫 첩을 두고 활동을 하시는 남자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회사를 같이 운영하던 대표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이제 남편에게 회사를 잠시 쉬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의 어떤 상황 때문에 당신이 잠깐 쉬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남편분이 그러면은 내가 3개월 정도 휴가를 내고 쉴게. 근데 그 사이에 회사를 빠르게 매각해버린 아내는 그 남편의 절친이었던 밑에 같이 일하던 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회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회사를 매각하고 그리고 이 절친인 친구와 재혼을 하기 위해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냅니다. 이처럼 같이 그 어떤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 같은 업무를 보고 그 업무 안에서 내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사람과 사람을 친근하게 만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 절친의 아내라든지 내 절친의 남편은 왠지 괜찮아 보이는 그런 후광 효과도 사실은 함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학교 다닐 때 내 뭐 때문에 싸우냐, 친한 친구들끼리 뭐 때문에 싸우냐, 공부, 운동, 애들 다 손드는 게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우스갯소리지만 친구들끼리 싸우게 되면 여자로 많이 싸우게 되는데 이 절친들은 여성들의 경우는 좀 드물 수 있지만 남성들의 경우는 여성상이 비슷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가 결혼한 와이프는 왠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같은 이상향을 꿈꾸면서 컸고 그 이성에 대한 이성 그 취향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친들이 위험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력까지야 제가 다 감지해 보지는 않았지만 금전적으로 아무래도 여유 있는 남자분들이 두 집 살림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 있을 때 아내에게도 풍족하게 해주고 첩에게도 풍족하게 해줄 때 분란이 덜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내가 양쪽 다 만족시켜 줬잖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걸리지만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 라는 멘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옳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두 여자가 어떻게 만족하고 사는지가 더 큰 관심사로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 여자도 만족시키고 저 여자도 만족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고요. 실제로 어떤 말을 한 남자분이 있냐면 아내하고 일주일에 3번씩 관계를 꼬박꼬박 갔던 남편이 바람이 납니다. 젊은 여성분과 50대 남성분이. 근데 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실은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났는데 내가 너랑 하는 거 일주일에 3번 하는 거는 빼먹지 않고 할 테니까 내가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거는 뭐라 그러지 마. 이게 실제냐고요? 실제예요. 실제로 그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 해서 그 여자분이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만족시켜주는 대신 내가 다른 쪽에다 만족시켜주는 건 관여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아이러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바람을 많이 피세요. 그래서 아내분들 외도로 저한테 상담사를 와서 제가 체크를 하면 거의 95% 이상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그냥 우울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람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많은데 이 우울증과 더불어서 이분들의 특징은 시간이 또 많다는 것. 금전적으로는 많지 않아도 여성분들은 바람을 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조건이 그렇게 뭐 많은 역할을 하진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혀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외도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대상이 연하다 그러면 나도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 외도를 하는 확률이 높고요. 연상을 만날 때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 시간이 많거나 남편을 잘 속이거나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거나 이런 엄마들이 바람을 많이 핍니다. 아무래도 가정생활에 관심이 있고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다면 집을 비우려고 안 할 테고 애들끼리 집에 있는 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정감을 위해서 항상 엄마를 찾게 돼 있고 엄마가 한 공간에 있다라는 거,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보호받고 사랑받는다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주려고 하는 여자분들이 외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분들의 특징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같이 안 하는 것 같지만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바로 옆에 앉지는 못해도 한 다리 건너 앉거나 되도록이면 옆에 앉으려고 하고 아니 뭘 가지러 갈 때라든지 슈퍼에 뭘 사러 갈 때라든지 그때 은근히 함께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 때 둘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연찮게 어디서 봤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따로 만난 걸 우연찮게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한 명이 알고 있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유독 더 많이 맞장구를 쳐준다던가 본인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이런 시그널로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방지하느냐? 바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통제가 됩니까? 타인이? 내가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바람은 본인이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빨리 눈치를 채서 이 외도를 빠르게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가족 모임끼리 다니다가 서로 바람이 난 케이스도 있었어요. 엇갈려서 바람이 난 거예요. 서로 모르고 이제 10년간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각자 즐거웠겠지만 결국은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두 집 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빨리 눈치를 채서 이 가족 간의 아니면 지인 간의 만남이 빠르게 중지가 돼야 이 가정이 깨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이죠. 강남일 것 같은데요. 불륜이 왜냐면은 강남역 주변에만 해도 그런 업소들이 116개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법적인 업소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만나는 가운데서 불륜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사람이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이 불륜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장소로 그러면 어디냐?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싶어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 또 거기서 그 앱에 관련돼 있는 불법 앱들, 미팅 앱들. 그 안에서 불륜이 지금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이 집에 있다고, 내 아내가 집에 있다고 불륜을 안 하겠거니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와 있어요, 지금. 그럼 세 번째는 어디냐? 세 번째가 호텔 아닐까요? 그 정도로 불륜은 스마트폰에서 많이 일어나고 앱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등산하는 곳 밑에 있는 모텔들이라든지 이 주말에는 대시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만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지역이다라고 특정하게 지금 제가 대충 강남, 스마트폰, 그다음에 호텔을 들어드렸지만 우선은 가장 위험한 건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불륜을 한다는 거는 제가 앞선 컨텐츠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픈 채팅방 기혼들이 불륜을 위한 방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 앱이라는 것, 데이팅 앱들이 본인을 밝히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데이팅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앱들을 많이 개발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만남을 주선해서 차 안에서 만나거나 호텔을 지정 바로 해서 그 호텔을 다른 앱, 호텔 앱들 있잖아요. 그 대시하는 앱들을 이용해서 대시를 해놓고 바로 거기로 부르는 겁니다. 몇 호까지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관계만 갖고 헤어지고 조건 만남을 갖고 헤어지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가장 불륜이 많이 접속이 되고 그 접촉이 됨으로 해서 그게 외부에서 만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저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사라든지 늘 얘기하는 회사 내에서 업무에 대한 어떤 밀착성이 높은 일들을 할 때, 그리고 공통된 주제로 자주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아무래도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데이팅 앱이나 이런 쪽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관계. 그래서 원나잇을 하거나 두세 번을 만나거나 길면 몇 개월을 사귀거나 이런 형태로 관계를 이어가고 보통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앱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이제 상담 사례 중에 뭐 얼마면 돼? 15만 원. 그러면은 20만 원. 이랬을 때 그럼 네 가슴을 먼저 보여주면 돈을 입금할게. 뭐 이런 대화도 서심치 않고 하시고, 네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해봐. 검증해봐. 네가 먹튀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검증해봐. 그러면 뭐 자기 몸을 찍어갖고 보내주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 스마트폰 그 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면 다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대체 어디서 알았냐, 이런 데이팅 앱이 있는 걸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방송 보고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렇죠. 깊은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깊은 바람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깊은 바람을 피게 되는 게 아니라 동창회를 나갔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있거나 아니면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거나 이렇게 지인들과 만나거나 아니면은 헌팅이라든지 뭐 부킹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서 그 사람과 관계를 길게 이어가면서 정서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바람도 꽤 많이 있지만, 그런 바람은 계획적인 바람보다는 우연찮게 시작되는 바람인 경우가 많아요. 사고처럼. 근데 이런 데이팅 앱을 통한 스마트폰을 통한 바람들은 즉석 만남, 그리고 뒤가 별로 길지 않은, 꼬리 밟히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쉽고 빠르게 끝나고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 감정에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년이고 청년이고 뭐 노년이고 관계없이 이걸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정에 분란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이혼녀하고 바람을 많이 피십니다. 의뢰인으로 온 분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런 사례도 꽤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병원 환자로 오신 분한테, 성형외과에 오신 분한테, 예쁜 분들도 성형외과에 많이 가시거든요. 그랬을 때 예쁘니까 내 스타일이다, 가슴 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해서 사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진료 장소라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고, 이혼 수임을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도 변호사분이 정상이 아닌 경우는, 정상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외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입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특정하고 어디가 특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등산 가서도 산속에서도 관계를 갖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골프장 가서도 골프가 끝나고 나면은 그 그린피를 내주면 당연히 그날은 함께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메시지가 있다고도 하고, 골프 룰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속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안전하고 어디는 특정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어디서든지 불륜을 저지른다라는 거죠. 불륜을 저지를 사람들은 하물며 애들 유치원에서조차, 유치원 선생님하고도 외도를 하는 아빠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면서 아이의 아빠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특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이 잘 되고자 해가지고
무당 점집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외도를 한 케이스도 있어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처럼 어디는 특별하고 어디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연애 때부터 걸으려면 너무 많이 걸러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다 위험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상처 입은 분들은 남자는 못 믿어, 또 남자분들은 여자는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연애할 때 좀 걸으려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이게 인정을 많이 받고 자랐느냐, 결핍된 부분이 부족하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일일이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 처음에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해서 너무 나는 바람 안 필 거야, 안 펴 이러는 사람도 바람 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 사람 행동을 보셔야 되는데, 연락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전화는 바로 안 받고 콜백하는 사람, 거짓말이 많은 사람, 그리고 사소한 거짓말 한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이 사소한 거짓말은 중요한 거짓말로 변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좀 경계하고 피하셔야 되고요. 남사친, 여사친이 너무 많은 사람들, 이랬을 때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외도 확률이 전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심한다 그래도 상대방이 조심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조금 멀리하고, 그다음에 연애 때 바람 피신 분하고는 저는 그게 용서하고 결혼이 되면, 용서 차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쉽게 용서했을 경우는 결혼하면 반드시 바람 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배신했던 거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시는 방식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걸 명확하게 하고 결혼을 하실 게 아니라면 한번 바람 폈던 연애 때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나 여자분들은 피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유부녀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또는 연하의 젊은 남성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바쁜 내 남편, 나한테 관심 없는 내 남자 말고 나한테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주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돈이 많아서 나한테 돈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면 물론 좋아하죠, 유부녀분들. 근데 이런 것이 이 유부녀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갇혀있는 유부녀분들이라면 나한테 시간을 많이 써주고, 내가 수시로 뭐 하는지 궁금해주고, 예쁘다는 말 자주 해주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임미숙, 김학래 부부가 TV 나와서 임미숙 씨한테, 김학래 씨가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는데 그래도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미숙이 너 예쁘다, 이 얘기가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어떤 아내분이 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저한테 임미숙 씨가 그 말에서 너무 속상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듣고 싶은 말은 드라마 대사처럼 나를 추앙해줘입니다. 그래서 나를 추앙해주는 남자, 그 남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유부녀들의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남편은 더 이상 나를 추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잘하는 남자를 찾기도 하시죠. 내 남편은 오셔갖고 거진 다 그러세요. 제 남편은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예요, 나르시시스트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 검사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남편분들도 꽤 많아요. 아내에게 왜 공감을 하지 않냐? 공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분이 원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아내분이 원하는 공감과 이분이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에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공감해 주는 것과 남성이 공감해 주는 것은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수치만큼 공감을 하라는 얘기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할 수 있는 타인은 없는데 여자들끼리는 왜 되냐면, 일단 내 심리와 같다라고 느끼고 여자들이 원하는 것이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여자들끼리는 그걸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끼리여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는데, 내 남자한테만큼은 내가 원하는 수치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감을 받고 싶은 욕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을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자주 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칭찬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남자도 좋아하는데, 이 호스트바를 가면 이 호스트바 남성분들, 업소 남자분들이 그렇게 칭찬을 잘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예쁜 거는 이분 나밖에 없다라고 행동을 하세요. 또
보시면 또 가봤나 보네, 세포원이 또 아네 막 이럴 것 같은데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는 사례 속에서 얘기를 듣는 거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을 상담을 제가 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요.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앞서 뭐 쭉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여자라고 얘기하시니까 바람을 떠나서 여자 남자로서 얘기를 하자면 여자분들은 이제 생물학적인 특징이 가장 좋은 유전자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는 월등히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을 때 뱃속에 아이를 딱 품게 되면 10개월 동안 내가 품었다가 내어놓고 또 그 아이를 성장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살펴야 된다는 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내 이 아이를 지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역의 경제적인 기반이 탄탄히 돼 있는 사람, 나보다는 수익이 높은 사람,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좋은 스펙, 나보다 나은 신체적인 역량, 그리고 두뇌적인 역량까지 정말 욕심을 많이 부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남자들도 너무 야가지기 때문에 여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야가지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분들이 따지는 것처럼 남성분들도 더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된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빠져드는 남자 특징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랑을 보고 결혼하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인 기반을 보고 결혼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낮다라는 옛말도 있어요. 이것처럼 사랑이라는 조건만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지금 시대적인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미모를 가진 그런 미인대회 수상자이기도 한데 나이 차이가 13살, 4살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의 이유는 남자의 경제적인 집안에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남자분이 너무너무 잘해줬고 결혼 전에 결혼을 딱 하자마자 이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한 여성은 이 남성이 바람이 났는데도 이혼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바람을 피고 있는 걸 아는데 이 경제적인 안락함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어서 그걸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기반은 근데 이분이 왜 제가 이혼을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경제적인 부분을 내가 이만큼 일을 자신이 없고 이혼했을 때 내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걸 모르는 척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자가 빠져드는 남자 특징은 첫 번째가 경제적이면 두 번째가 외모겠죠. 그러니까 제 딸이 있는데 이제 제 딸더러 너 결혼하려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엄마 왜 그랬더니 엄마 얼빠지 그러는 거. 그랬더니 나도 얼빠겠지? 이런 대답을 해서 제가 막 웃었거든요. 외적인 부분을 여자들도 포기하진 않습니다. 남자들만 예쁜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내 눈에 잘생긴 남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 사례 중에 이제 어떤 고학력의 여성이 학력이 좋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친 남자였는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누가 봐도 여자의 스펙이 너무 좋은데 남자분은 스펙이 좋지 않은 분과 결혼을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했냐? 근데 남자분이 계속 성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왜 이런 분과 결혼을 했냐? 본인이 너무 아깝다 그랬더니 자기 눈엔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상담사인 제가 보기에 어떠냐? 저는 뭐 내 남자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자분이 훨씬 예뻤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여자분 눈에는 이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원하는 매력 중에 남성의 외적인 부분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막 식스팩이 있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 눈에 너무너무 잘생긴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못생겼어도 내가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남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여성분들은 마음이 가면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미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죠.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그 점이 이 남자를 멋있어 보이게도 합니다. 진실하구나. 날 향한 사랑이 진실할 때 그 사람이 잘생겨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자가 빠져드는 남자 세 번째, 성격이죠.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얘기를 잘하고 대화를 잘 들어주는 남자.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재밌을 때 용서합니다. 말이 많아도. 근데 재미없는 남자가 말이 많을 때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게 되거든요. 누구나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남자만큼 매력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격, 소통이 원활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하고 티키타카가 맞아서 내 말에 많이 웃어주고 나를 많이 웃겨줄 수 있는 그런 성격 좋은 재밌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들이 빠져드는 남자 특징 네 번째는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두 번째가 외모, 세 번째가 성격이 나왔으면 네 번째는 진실함이 느껴지는 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예의가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것과 매너와 예의가 있는 것은 다른데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 매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느낌. 그래서 식당에 가서든 극장에 가서든 스태프들에게 막대하지 않는 사람. 골프를 치러 가서도 캐디분에게 말을 놓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 사람한테 하는 거 봤는데 그 사람 되게 젠틀해. 그 사람 매너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여자분들이 뒤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자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젠틀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느낌, 이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 어디 가서든지 자기를 내려놓지 말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다면 이 모습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서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과 내가 살기 싫은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하려면 이 사람하고 살아가고 있는 좋은 점을 자꾸 찾으셔야 되고 또 행복하려면 이 사람과 있어서 행복한 이유를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근데 행복한 건 행복한 거지만 이 점이 부족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싫어 하면은 끝없이 가정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가정을 잘 꾸려가시겠다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은 서로 좋은 점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 정이 떠나신 분들은 안 살 이유들만 늘어놓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사고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일이지만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만족하고 이 사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가짐 자체에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이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서로를 인정해가는 것. 그래서 둘이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은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서 결혼해도 서로 만족하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고요.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서로 만족하고 인정해가면서 서로 발전해 간다면 훨씬 더 크게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무슨 결혼 생활이나 연애를 하신 분에게 감히 조언을 드릴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말씀을 좀 해드린다면 연애나 결혼이나 나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은 당연스럽게 생기고 이 갈등이 감정으로 이어져서 감정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감정에만 매이지 말고 정말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어떤 반성도 필요하고요. 결혼하거나 아니면 연애가 길어지면 내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싶으니까. 너무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탓을 하기 전에 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지, 내가 너무 부정적이고 우울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부담이나 무게감을 느낀 건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이별을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별이나 이혼을 섣부르게 선택하지 마시고 늘
다시 노력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전문가도 찾으시고 또는 두 분이서 노력을 하셔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보시면 저희 세포언니 TV 채널이 올라 있거든요. 그 저희 채널로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you